자, 첫 번째 155쪽에 1번 문제 왕별. 자, 첫째 줄에 세포 소기관 ABC 밑줄 쫙. 세포 소기관이 있대. 그리고 특징 기억년 디귿 밑줄 쫙. 자, 이게 생명과학의 대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표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못 푼다. 둘째 줄 끝에 보면 A에서 C까지는 골지체, 라이보솜, 핵이제. 그러면 쌤 얘기 들어봐봐. 혹시 여기 보기 옆에 빈 여백이 좀 있지? 잘 들어야 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표처럼 된 걸 적을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ABC와 기억년 디귿을 아나 모르나? 매칭은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ABC가 골지체고 라이보솜이고 핵일 거니까 요렇게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형태로 적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응. 골지체고 라이보솜이고 핵일 거다. 그런데 기억니은 디귿은 순서가 일단 DNA가 있다. 여기 DNA가 있다. 두 번째 식물세포에 있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식물 이렇게. 세 번째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막 이렇게. 됐나? 그럼 이제 우리가 OX를 직접 하자. OX를. 자, 골지체는 DNA 있을까 없을까? 없지. DNA 있는 거 누구야? 핵만. 됐지? 자, 식물에 있다. 식물세포에 있다. 누구? 없는 게 없지. 그치? 다. 됐어. 그 다음에 막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거. 누구는 안 돼? 라이보솜 뭉치는 안 돼. 나머진 동그라미야. 됐습니까? 요래 놓고, 자, 쌤은 지금 안 보이는데, A, B, C, 기억, 니은, 디귿. 뭐라고 돼 있어? A, X, O, 또, O, 물음표, O, 물음표, 또, O. 그 다음에 O, B, X. 이렇게 돼 있나? 됐지? 자, 그러면 쌤 봐봐. 일단은 X를 보거나 Y를, X랑 Y란다. O나 X를 봐야 되지? 쌤 생각은 이렇다. 이게 지금 원래 거대로 하니까 오목 보이나? 오목. 그치? 이렇게 쭉쭉 꺼주세요. 쌤 그냥 필기하는 거 까만색 적고 쌤 색깔펜 빡 쓰는 것만 색깔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이해됐나? 그치? 저렇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로로 쪼르륵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고 가로로 쪼르륵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어떻게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지? 그럼 세로로 동그라미가 다 될 건 여기밖에 없겠지? 그치? 여기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 다음 가로로 한번 다 동그라미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이 줄이 돼줘야 되겠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그래프나 저쪽 그래프나 옮겨야 되는데 나는 골 적는 것보다 A 적는 게 나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한번 봐봐. 우리가 얘들아 분명히 세로 쪽에 X가 2번 있는 게 있어야 되고 X가 한 번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없는 게 있어야 되지. X가 한 번 있는 거, 그럼 얘가 2번 있는 거 돼야지. 확인했습니까? S. 그럼 갑니다. 어디에? X 2개 있는 게 니은이다. X 하나 있는 게 디귿이다. X가 없대요. 매칭. 됐나? 채윤아, 저 뒤에 놔둬.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가로로 쫙 동그라미가 핵이지. B가 되겠네. B. 가로로 X 2개 누구? C네. 여기에다 C. 그럼 위에 거 A. 이제 클리어다. 다 있다. 그러면 확인해볼까? A, B는 모두란 말 자체가 틀렸지. 모두 X. 두 번째, C는 단백질 합성한다. 이래 C가 누구지? 라이보솜 뭉치지. 그럼 단백질 합성 OX. 맞다. 됐어? 세 번째, 니은은 DNA가 있다. OX. 니은은 DNA가 있다. OX. 잠시만. 그럼 1번의 정답 몇 번? 4번. 자, 2번 문제. 딱 보는 순간 물질 AB. 안팎의 농도차 밑줄. 우리가 확산 셋째 줄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확산이 몇 가지 확산이 있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맞지? 그 왼쪽에다 빨리 적자. 뭐라고? 빨리 적자. 무슨 확산? 단순 확산. 단순 확산은 뭘 통해서 한다? 대답. 단순 확산 뭐?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자, 어떤 입자였다? 기체와 지용성. 어떤 기체? CO2,
O2 지용성 누구? 지방산. 얼른 적어라. 지방산.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시원아 오른쪽에 무슨 확산? 이름 기억나야지. 촉진확산. 촉진확산. 뭘 통해서? 막단백질. 그렇지. 정답 나와야지. 막단백질. 어떤 물질? 이온과 수용성. 이온과 수용성. 이온 누가 있었지? Na 플러스. 그렇지. Na 플러스 또 K 플러스 또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렇게. 됐습니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다 적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기억에 인지질 이중층 A 맞겠지? O. 두 번째 B 막단백질 맞지? 세 번째 자 포도당 동그라미. 포도당이면 A일까 B일까? 당연히 B겠지. 그렇지? 탈락. 정답 몇 번? 3번. 자 3번 문제 중요합니다. 3번 문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적혈구. 자 적혈구 동그라미. 사람의 적혈구 너희들 아는 거 몇 퍼센트게? 몇 퍼센트? 0.9%. 땡큐. 사람 적혈구 적어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째 줄 끝에 0.2%, 0.9%, 2%.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혈구가 변함이 없고 부풀었고 쭈글쭈글쭈글해졌고 맞지? 그러면 여기 무슨 장애? 등장애, 등. 여기 무슨 장애? 저장애. 여기가 고장애. 풀면 다 접었지, 그지? 그러면 여기 저장애. 왜 이래 부풀었을까?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니까 부풀었겠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 0.2%겠지?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얘들 전부 다 뭐라고? 삼투. 삼투. 삼투는 물이 확산이 되는 거다. 물의 확산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써, 안 써? 안 써. 그러면 확산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 하지만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대로. 왜? 같아지려고. 평형 상태가 되려고. 자, 여기 색깔펜 들고 요거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 또 같을 거라서 유지를 할 거다. 됐습니까? 얘 기억선지 별표 달아둔다. 얘들아 봐봐. 이게 만약에 2% 소금물이라면 적혈구를 만약에 넣었잖아. 넣자마자 바로는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쭈글쭈글쭈글해진 상태로 그림이 돼. 그러면 이미 평형을 이룬 거야. 항상 같아지자가 과학의 목표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많이 나가고 조금만 들어서 정말 진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기억선지, 적혈구 네모 박스. 그러면 여기는 이 적혈구 있지. 원래는 0.9%겠지. 그런데 저장액에 들어가서 이미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묽겠다, 연하겠다. 이 적혈구는 원래 적혈구보다 연해졌을 거다. 말 되겠나? 자, 쌤 얘기 잘 들어야 한다. 적혈구는, 사람 적혈구는 다른 적혈구는 또 달라요. 이제 사람 적혈구는 0.9%인 거야. 그런데 0.2% 용액에 들어와서 아유 참 너가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좀 줘. 내한테 좀 줘. 같아지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얘 조금 진해졌을 건데 그래서 얘하고 바깥쪽하고는 농도는 같아져야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혈구 이미 묽어졌다. 가능하나? 그럼 기억에 OX, O라는 거지. 얘가 별표입니다. 혹시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해가 됐나? yes. 니은 디귿은 괜찮지, 그지? 맞나? 정답 몇 번? 5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지? 효소인데 이렇게. 효소인데 생각이 날 거야. 자, 그 위에다 적어라. 효소. 효소의 기능은 뭘까? 효소의 기능.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뭘 높여준다? 반응 속도를 높여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높여준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이는 거 혹시 A가 보이고 B가 보이나? A, B 어때? A는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모양이 변했지? 깨졌지? 그럼 A가 뭐? 반응물. B는 여기 반응 후에 그대로 똑같이 생겼지? 누가 될 거다? 얘가 효소가 될 거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반응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다른 말로 기질, 이미 물질, 기질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질, 이미 있던 물질이다. 기질, 한자로 쓰면 기질, 한국말로 일반적으로 반응물. 중간에 거 이름, 여기서 땡깁니다. 이름이 뭐지? A, B 결합해 있는 거. 이름이 효소, 기질, 복합체다.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되어야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다.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둘째 줄에 첫째 줄 끝에 효소의 농도가 일정, 밑줄 쫙. 효소 농도가 일정. 가로축은 아니라 뭐가 바뀌어? 기질 농도. 과학 실험은 한꺼번에 두 개를 바꾸지 않아. 기질의 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효소 농도는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 세로축이 뭐라고? 초기의 반응 속도지. 한참 지나면 달라질 수는 있어. 그런데 요렇게 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효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아까 쌤 했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어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반응을 할 수 있다. 안 낮아지면요, 체온 범위에서 활동을 못해. 이랬지?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이 반응 속도가 누구?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랑 똑같은 거라. 이해됐습니까? 이게 키포인트다. 이게 키포인트다. 반응 속도지.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기면 반응을 하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안 생기면 반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쌤 얘기 다시 들어봐봐. 효소가 5개가 있었어. 효소가 5개가 있었고, 효소가 5개가 있었고, 효소가 5개가 있었다. 그런데 기질이 2개밖에 없고, 기질이 5개가 있고, 기질이 7개가 돼버린 거지.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만들까? 2개.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만들까? 5개.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만들까?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순간 효소 기질 복합체 수는 더 이상 늘 수가 없어. 왜? 효소 농도가 일정. 효소 수가 똑같으니까. 말 이해됐나? yes. 그러면 이 상황은 효소가 많을까? 기질이 많을까? 현아 조금 참아봐봐. 사탕도 넣어놨고. 하면 계속 해야 돼. 잠깐만 참아봐. 그럼 효소가 많을까? 기질이 많을까? 여기는. 효소량이 많았어. 기질이 모자랐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효소랑 기질이랑 똑같았어. 말 되겠나? 그럼 그 뒤에는 효소는 똑같지? 근데 기질이 늘어난 거잖아. 무조건 복합체가 되어야 반응 속도가 될 거란 거지. 이해됐습니까? yes. 그렇다면 일단 동그라미 기억.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들의 양이 세로축하고 똑같은 거지. S2일 때가 많다. OX 5가 되는 거다.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밑줄 쫙. 누구 때문에? 얘들은 반응물하고 효소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변하겠나? 아니겠지. 같겠지. 같다. 오케이. 쌤이 너가 맞춰온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똑바로 고쳤는지가 중요한 거야. 같다. 됐지? 그럼 디귿 S2일 때 B를 통과. S2 이때 B가 누구지? 효소가. 그럼 얘를 여기는 누가 많아? 기질은 많았지. 효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B에다가 효소 적어주면 효소 기질 복합체 늘어나겠나? 그럼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지. 이해됐습니까? S.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157쪽. 157쪽. 좀 설명 없이 문제풀이 바로 할게. 첫째 줄에. 자, 유전자 동그라미. 유전자라는 게 어떤 게? 한 번만 적어줘. DNA 특정 염기 서열. DNA
특정 염기 서열. 그래서 얘들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다. 자, 일단 1번. DNA 특정 부위다 OX. O다. 두 번째, 단백질은 끊고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 단백질 유전 정보, 유전 정보, 단백질에 이렇게 들어있다. O. 세 번째, 유전자 이상 끊고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OX. O. 대표적인 거 적자 뭐라고?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대표적이다. 또는 뭐 알비노증, 피부가 하얗다, 멜라닌 색소가 안 생긴다. 이런 것도 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이런 핵 속에 뭐가 있다고? 2가닥짜리 DNA가 있다. 근데 이 DNA 짤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1가닥짜리 누구를 만들었다? RNA를 만들었다. 그럼 핵 속에서 DNA가 RNA로 되는 걸 뭐라고? 전사. 그때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구멍이 있고 구멍이 있고 이 구멍으로 RNA가 나가지. 옆에 누가 있었다? 소포체. 여기 있는 거 누구? 라이보솜. 그러면 핵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 하지? 세포질이라 할 거고 이 세포질의 이름이 라이보 솜뭉치가 있었다. 맞지? 여기 지나가면서 누가 만들어질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야 될 거다.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는 게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대답해야 한다. 펩타이드 결합. 내가 놓치더라도 엉터리라도 해야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 생긴다. 그럼 누가 생겨?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폴리는 뜻이 뭐냐면 와 되게 길다. 과학에서는 특히 생명과학에 1, 2, 3 다음은 많다예요.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빈여백있지? 크게 적어. 1, 2, 3 많다. 대빵만하게 적어놔. 1, 2, 3 많다. 자, 얼마나 간이 큰지 한번 보자. 대빵만하게 적어놔. 모노, 다이, 트라이, 폴리. 하나, 둘, 셋. 많다. 4개부터 많다다.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많다. 모노, 다이, 트라이, 폴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름이,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여러 개 붙으면 폴리펩타이드. 이랬나? 그럼 그게 구부러지고 접히고 입체 구조가 되면 단백질. 됐습니까? 봅니다. 그러면 일단 A는 뭐? 전사. B는 뭐? 번역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큰 3번. 유전 부호 네모 박스. 유전 암호 체계 이야기하는 거지. DNA 건 뭐라 하지? DNA. 1번에 끄집어 당겨서 DNA 거는 3. 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DNA의 RNA의 염기 조합을 뭐라 하냐? 호돈. DNA 거는 3개의 염기가 연속되었다. 그 암호 이름이 3염기 조합. 얘가 명사입니다. 3염기 조합. 됐지? RNA 건 이름 뭐라고? 코돈. 한 4-5개 얘기하더라. DNA 걸 코돈이라고. 됐지? 그러면 자, 1번. 맞을까 틀릴까? 코돈은 RNA 3개 연속된 염기 조합이지. DNA X, RNA다. 두 번째, 생물 종마다 부호가 같을까? 부호 체계 같지? 그치. 다르다 X지. 누구부터 누구까지? 세균에서부터 사람. 적어주시고, 세균에서부터 사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유전 암호 체계가 동일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갔을 때 158쪽을 해야 되거든. 158쪽. 자, 요거는 이따가 그림을 안 그리겠습니다. 일단 158쪽에 이런 뭐가 나와 있어? Q1 문제가 있지. 위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DNA 거, RNA 거, DNA 거는 뉴클레오타이드. 누구? 인산당 염기. 자, 그 페이지 제일 위에 한 번만 적어라. 이런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누구? 인산당 염기. 그렇죠. 인산, 당, 염기. 몇 대 몇? 1대1대1. 그런데 이 염기가 DNA, RNA 같다 다르다? 다르더라. 맞지? 자, DNA 적습니다. DNA 염기 몇 가지가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됐지? 다시 뭐라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 거 누가 있더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다. 상보적 염기 서열이 있었지. 상보적. 누가 상보적? 그래, 전치사 at. 맞지? at. 그 누가 상보적? gc.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만 봅시다. 너희들한테 Q1. 전사에 이용 밑줄. 전사에 이용된 염기 서열이 몇 개씩 끊을까? 3개씩 끊어둡니다. 누구로? AAA 끊고 또 누구? GCT 끊고 또 CGG 끊고 또 GAA 이렇게 됐나? 이게 누구라고? 전사의 번역 이거 쭉 되기 위해서 전사에 이용된 거지. 그러면 이게 쌤 그때 펜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펜 뚜껑 말고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상보적으로 해서 누굴 만들어야 돼? RNA를 만들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 봐봐. 요 위에가 빈여백이 있을 거거든. 그럼 AAA 잠깐만. A하고 원래 누구야? T지. DNA라면 T인데 RNA라면 누구? U. 그럼 얘 누구로? U. 그 다음에 C의 상보적인 거. C, G, A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말 되겠나? 응. GCT니까 CGAY지. 그 다음 GCC 맞지? GCC 그리고 이거 누구? CUU 됐나? 오케이. 그럼 얘는 이게 뭐야? 코돈이지. 코돈이니까 우린 누굴 찾아야 돼? 둘째 줄. 폴리펩타이드 암노산 서열 밑줄 쪽. 자, 이게 시험 문제 나냐고? 나죠. 이런 걸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표 봐봐. 위에 코돈표 있지? 크게 보면 4개 영역으로 있을걸? 이쪽에 U로 시작할걸? 오른쪽에 A로 시작하나? 왼쪽 아래 C, G로 시작하지, 그지? 오케이, 확인합니다. 유유유 찾아라. 유유유. 이쪽 영역에 찾아. 유유유. 어디 있어? 페닐랄라닌 동그라미 해놓고 1. 표에다 페닐랄라닌. 그래서 동그라미 해. 1. 커다랗게. 됐지? 그 다음 누구 있어? CGA. 찾는다. 이쪽 영역에 있지? CGA 얼른 찾는다. 어디? 아르지닌 있나? 아르지닌. 동그라미 하고 거기 2. 됐어? 세 번째, 누가 있다? GCC. GCC 확인. 누구? 알라닌. 동그라미 했지? 알라닌. 됐어. 그 다음 누구? CUU. CUU 하면 어디? 이쪽에 있네. 류신 4번. 해놓고 빠바박 적어. 됐습니까? 어려웠던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설마 위에 거 한 번만 읽어보면 할 건데. 자, 밑으로 갑니다. 유전자 2번.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밑줄 쫙. 자,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위에 그림 보니까? 그렇지. CTT가 고양이로 바뀌었지. 이런 거 외워야 되냐고? 외워놓으면 편할걸? 알겠나? TT 된 게 이게 두 번째 염기까지는 중요하지.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럼 거기 한번 봐봐. 그림의 위에서 보니까 CTT가 RNA가 되면 누구? GAA겠지. 위에 표 한번 찾아봐라. 코돈표. GAA. 뭐라고 돼 있는지. 글루탐산 돼 있나? 밑줄 한번 해주고. 자꾸 손으로 봐야 돼. 눈으로 보지 말고. 자, CAT면 누구로 바뀌어? GUA 되나? GUA 확인. 손으로 밑줄.
발린. 그래서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글루탐산이 발린. 그럼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었지. 그치? 근데 아예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게 얘가 길쭉하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랬습니까?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산소음반도 잘 안 된다. 유전병이다. 이해됐나? 넘어갑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옳지 않은 게 몇 번일까? 2번 유전자 수 몇 줄? DNA 수 몇 줄? DNA가 길까? 유전자가 길까? DNA가 길지. 그럼 개수로는 유전자 개수가 많지. DNA 일부가 유전자니까. 그럼 2번에 부등호 누가 많다? 유전자 수라고 돼 있지. DNA 수라고 돼 있지. DNA가 개수는 적다. 2번 정답. 됐나? 2번이 틀렸다. 자, 큰 2번에 자 혹시 둘째 줄 밑줄 디귿은 유전 정보가 저장 밑줄. 디귿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위이다. 얘가 다른 말로 유전자. DNA 일부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동그라미 기억은 뭐라고? 그림에 그대로 적으면 돼. 염색체. 니은은 뭐라고? DNA. 3번은 뭐라고? 디귿은 유전자지. 리을은 묻진 않았어. 한 번만 적으면 뭐? 단백질이겠지. 자, 2번 위에 적습니다. 2번 위에 여기 빈여백에 적는데 자, 뉴클레오타이드 누구 거야? 핵산 거야. 핵산. DNA, RNA, 핵산 거야. 됐습니까?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펩타이드, 이드 결합이지. 맞지?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러면 이제 폴리펩타이드는 누가 될 거다? 단백질.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붙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게 DNA, RNA가 될 거라고. 되게 헷갈려. 폴리만 나오면. 이랬나? 뉴클레오 이러면 핵산. 펩타 이러면 단백질.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3번의 디귿. 리을은 얘들 누구였지? 단백질 맞지? 단백질 단위체는 누구였지?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 앞에 딴 단어는 있을 거다. 다시 한번 한다. 단백질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동그라미 니은 DNA지. 유라실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지? 그 선지 정답은 기억만. 가능합니까? 자, 4번 문제 적어놔라. 한국말로 주의. 얘는 중요해서 아니고 주의.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림에 봐봐.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A 돼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봐. 뭐라고 적혀있다고?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A. 자, 유전자 A의 네모 박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 요거 유전자다 체크. 그럼 너희들 이거 멜라닌 합성 효소 요거 동그라미 됐지 그지? 그러면 이 유전자 누구 유전자야? 효소 유전자야? 멜라닌 유전자야? 끝에 게 중요한 거야. 됐나? 이 효소 유전자인 거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하 기억에는 멜라닌에 대한 정보일까?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 정보일까? 효소에 대한 정보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늘 한 번만 틀리기. 다음부터는 맞추기. 이해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누구? 4번 나오겠나? 그래. 기억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5번 합니다. 5번. 유전 정보의 흐름 네모 박스. 유전 정보의 흐름 이렇게 적어줄까?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생명 중심 원리. 됐나? 예스. 그렇다면 일단 이제 가이다 뭐라고? 전사. 나는 번역. 그럼 기억은 OX. 오 맞지? 자 전사에다 적자 뭐라고? 핵. 번역에다 적자 어디에? 어디서 일어나지?
세포질의 라이보솜, 그렇지? 고까지 적어주시고 세포질의 라이보솜. 그러면 티귿 뉴클레오타이드 밑줄 쫙.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입니다. 뉴클레 이렇게 되면 핵의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단백질 만드는 거하고 디귿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됐지? 그러면 나 과정에 뭐 만들어야 되지? 단백질. 우리 옛날 펩신 이런 거 있을 때. 폴리펩타이드. 나 과정에 폴리펩타이드 색종이가 만들어지고 구부러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폴리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 조심. 됐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6번에 정답은? 2번. 그럼 기억은 뭐가 틀렸지? DNA 거야. 둘째 줄 코돈 X. 셋째 줄 티귿에 한 종류의 아미노산 끊고 지정하는 건 몇 개도 있대? 4개도 있었지, 그지?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 하나 아니고 여러 개도 가능하대. X.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게. 오줌으로 당이 나와. 왜 나오게? 왜 나오게? 재흡수가 안 돼서. 근데 왜 재흡수가 안 되는지 알아? 너무 많아서 재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밥 먹었지. 밥 먹으면 누가 생겨? 포도당이 생겨. 그럼 포도당이 현금이라 그래, 현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포도당이 자, 옛날에 뭐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자에서 호르몬이 글루카곤, 인슐린, 배부름 인슐린, 혈당 높을 때 인슐린이 나와. 인슐린이 나와서 뭐로? 누구로? 글리코젠. 재워둔다 그랬지, 선생님이. 불고기 재워두듯이 글리코젠 바뀌었어요. 글라이코젠. 다시 뭐라고? 글라이코젠으로 이름 바뀌었다.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콩팥에서 재흡수가 안 돼. 됐지? 근데 이 사람 왜 그랬느냐? 인슐린 만드는 효소가 인슐린 만드는 애가 고장이 난 거야.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그럼 밥을 안 먹어야 되겠어. 아니, 안 먹으면 저혈당으로 쏟구나. 먹고 나면 너희는 만들어지지. 얘는 먹고 주사 맞아야 돼. 먹고 주사 맞고 먹고 주사 맞고. 이러나? 주사 먹고 주사 맞고. 자기가 자기 배에 주사를 놔야 돼. 근데 이 인슐린 자, 너 거 줄 거야? 아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돼지한테 밥을 먹여. 그럼 돼지도 이렇게 인슐린을 만드는 거야. 됐지? 그럼 돼지를 밥 주면 돼지가 인슐린 만들었어. 근데 잠깐만, 호르몬 피 속에 많아 적어. 미량 정말 적다 그랬지. 그러면 얘 밥 먹었을 때 인슐린을 갖다가 빼오기 위해서 피 뽑아왔지? 정말 조금 있는 그 인슐린을 골라내야 돼. 됐지? 그러면 얘를 돼지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니?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어. 됐나?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선천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혹시 너희들 이거 들어봤어? 대장균. 어디 있게? 우리 손가락 끝에. 세균들 중에서 우리한테 사람한테 거의 무해한 세균. 대장균이에요. 우리 대장 속에 사는 세균. 이랬나? 그런데 이 대장균이 되게 심플해. 얘가 복잡하지가 않아. 그래서 대장균 안에 있는 DNA를 사람들이 다 해결했어. 어떻게 생긴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사람의 인슐린 만든 유전자를 갖다가 요 안에 잠깐만 우리 좀 들어가자 하고 넣어버린 거야. 이러겠나? 넣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데 쌤 비유를 하나만 듣게. 선생님이 그래. 우리 아들이 오늘 서울 간대. 근데 얘가 혹시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야, 그럼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에 위치 추적 켜갖고 가자. 이러니까 엄마 내가 애긴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방법이 어쩔 수 없다. 그때 옛날에 휴대폰 산다고 받은 게 하나가 있어. 위치 추적기가.
쌤한테 있어. 그걸 갖다가, 이거 가방에 뭐 넣었어? 하면서 쑥 위치 추적기 넣을 수도 있지. 그럼 넣어놓으면 얘가 가면. 위치 추적이. 지가 넣는 건 아니지만 다 됐지. 이 얘기를 왜 하냐? 대장균은 몰라. 가방 잘 쌌네. 이러면서 싹 넣어버린 거지. 그치? 근데 대장균은 세균이기 때문에 빠르게 증식을 해. 증식을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유전자로 뭔가 물질을 막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런데, 이게 배양액이야. 양분이 되게 충분한 이 배양액에 대장균을 넣어 놓은 거지. 그럼 지가 증식을 하려고 만들면서 사람 유전자에 대한 이 인슐린을 만들어버린 거지. 이해되겠나? 만들고 싶었는 건 아닌데, 엄마한테 위치를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닌데, 위치가 확인되듯이. 이해됐습니까? 와, 그럼 얘들 잠깐만. 얘는 대장균, 우리한테 유해하고 것도 없는데, 인슐린 엄청 많이 만들지? 그럼 이거 주사약으로 쓰면 가격이 많이 싸질 수 있겠네. 태어나면서 전통적으로 질병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 되겠다, 그지? 그럼 이게 가능한 게 이유가 뭐냐? 세균부터 사람까지 유전 암호 체계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넣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얘는 다른 나라 말 써버리면 안 될 거잖아. 이것도 똑같은 나라 말 쓰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기억. 사람과 대장균 유전 부호 체계가 같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두 번째, 대장균에서 끊고 사람의 유전자, 전사 번역이 일어났다? 암호 체계가 같으니까 우리 거 넣어놨는데도 가능했을 거다. 말 됩니까? 세 번째, 대장균에서 생산한 인슐린 단백질 밑줄 쫙, 사람에게서 생산한 인슐린 단백질 밑줄 쫙 같으니까 주사약으로 쓸 수 있는 거라. 암호 체계가 같아서 같으니까. 그럼 둘이 어때? 같아요. 이랬나? yes.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 8번에 폴리펩타이드 X 125개의 암노산. 자, 125개의 암노산 밑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암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야. 직접 3개의 염기, 1개의 암노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암노산 몇 개짜리? 125개짜리. 그럼 염기는 몇 개 필요할까? 3 곱하기 125. 됐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375개가 필요할 것 같다. 핵심은 뭐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그게 코돈이 아미노산을 1개를 지정을 할 거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코돈 1개가 암노산 1개를 지정을 할 거다. 근데 염기 3개가 코돈 하나, 코돈 하나가 암노산 하나. 그러니까 염기는 375. 말 됐습니까? yes. 재밌겠다. 서술형 줄줄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9번. DNA. 1가닥이 있고, 2가닥이 있고, RNA 가닥이 있다. 자, 앞에 3개 염기만 좀 불러줘. 뭐라고? 희지지. 그럼 얘는 뭐라고? A, CC. 자, RNA는 U, 지지, U, 지지.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어. DNA가 있으면 걔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거다. 그런데 DNA가 전사될 때도 상보적으로 될 거다. 그래서 누구랑 거의 똑같다? 얘들, RNA랑 상보적인 가닥이랑 거의 상보적인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 선생님은 요걸 주형 가닥이다. 원래 메인 이름을 가르쳐줬지, 그지? 주형 가닥이다. 됐습니까? DNA로부터 상보적 가닥. DNA로부터 상보적으로 염기가 결합해서 RNA 가닥이 될 거다. 그러면 주형 가닥과 달리 상보적 가닥, 상보적 DNA와 RNA는 염기 서열이 거의 같다. 말 듣나? 메인은 이거다. DNA 2개는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RNA도 주연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한번 적어봐래. 불러줄게. 아, 이미 적어온 사람도 있구나. 적어온 사람은 잘 듣고. 자, 전사 과정에서 답지한 3줄 빡빡하게 적혀 있거든. 전사 과정에서 DNA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함으로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가 결합을 할 거다. 됐지? 그래서 자, 제시된 RNA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DNA2가 이용이 된다. 자, 왜 답지를 불러줬냐면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풉니다. 아, RNA하고 거의 닮은 게 누구다? 상보적인 가닥이다.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거 얘들 상보적으로 결합한 거 맞지? 그게 메인 주연 가닥이다. 말 됐습니까? 주연 가닥이다. 다른 말로 어떻게? 전사의 이용. 가능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다? 상보적. 됐나?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이런 위에 거 보니까 DNA 염기 서열이지. 동그라미 기억이 뭐 돼야 돼? CCG 돼야 되나? CCG. 그 다음에 DNA. 암노산2 확인. 코돈 동그라미는 코돈은 DNA 거야? RNA 거야? RNA 거지. 그 RNA 거니까 누구? 그대로 그냥 GCA 물은 거지. 됐습니까? 세 번째. 자, 잠깐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가는 뭐지? 전사지.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 핵에서. 그럼 OX, X. 됐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됩니다. 3번. 그 다음 11번. 자, 선지 기억이 마음에 안 드네. CTT는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다. 코돈의 거짓말 X. 됐습니까? 코돈 누구 거다? RNA 거다. 두 번째, 비정상 헤모글로빈 밑줄. 암노산 개수는 똑같지.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을 뿐 개수 동그라미 종류가 바뀌었겠죠. 나 염기 하나만 바뀌어도 암노산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그렇지, 그치? CTT가 CH로 바뀌었다. 염기 꼴랑 하나 바뀌었지. 근데 완전히 달라졌다. 가능하겠나? S. 그러면 일단 그 다음 160쪽은 풀어와서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본다. 자, 앞으로 46쪽. 순서가 조금 일단 편의상 조금 바꿔서 하니까 페이지 46쪽에 혹시 제목이 뭐지? 원소의 주기성. 자, 쌤 말을 한번 들어볼까? 오늘 할 게 분량이 폭탄입니다. 폭탄이다. 일단 원소의 주기성. 선생님 이런 얘기 좀 할게. 혹시 원소와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우린 개념이 좀 있을까? 원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의 개념이다. 원자나 분자는 입자의 개념이다. 아까 쓴 필기 조금 미리 봤던 애들 기억나지, 그지? 그러면 입자,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 오케이, 하나의 입자다. 그러면 이 하나 입자들이 모였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입자를 만들었다. 그럼 나눌 수 있는 입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H2O, 물분자다. 물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가, 그리고 또다시 수소가 붙었다. 그때 산소 하나, 수소 하나 각각을 원자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일 때는 성질이 없어요. 혼자밖에 성질이 드러나겠나?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어울려야지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얘들, 원자가 모인 거다. 성질을 지니는 최소한의 입자이다. 됐나? 그러면 이 원자 하나짜리 입자, 우리 지금 원소는 그치 얘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종류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라는 게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가요, 혹시 원자를 알아야 원소를 알겠죠? 맞지? 원자를 알아야 원소를 알겠지? 내가 원자라는 걸 알았을 때가 사실 중3 때 이 얘기를 해주신 쌤도 계실 건데 중3 때 우리가 화학 반응하면서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억할 사람 있겠나? 질량 보존 법칙 라부아지에가 프루스트가 라부아지에. 그래서 생기면 4글자 5글자 질량 보존 라부아지에 일정 성분비 프루스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화학식으로 막 하기 전에 실험으로 했을 때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물을 맨날 분해를 하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질량이 일정하게 될까 궁금해서 누가 똘똘한 할아버지가 계셨어. 그 돌턴 할아버지가 야, 잘 봐봐. 입자로 돼 있거든. 그 입자 내가 원자로 할게. 근데 걔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짝꿍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 성질이 변했어. 이러나 우리 반에서도 짝 바꾸면 반의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다른 분자가 되고 성질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돌턴이 처음으로 원자라는 얘기를 한 거지. 원자설. 근데 할배는 그때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그란 공 같다. 원자 이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아는 사람도 있을 거다. 돌턴 지나서 톰슨이라고 있다. 톰슨이 뭘 발견했냐면 전자를 발견했어. 돌턴이 발견했을 때만 하더라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무슨 얘기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톰슨이 뭘 찾았냐? 전자. 우리가 아는 맞아. 마이너스 알맹이. 걔를 찾은 거지. 근데 걔가 어디 있냐? 원자 안에 있대. 이상하다. 몰랐는데 중성인데? 근데 톰슨 할아버지는 고민하지 않았어. 마이너스 알맹이가 있는데 어떻게 중성이지? 야, 공이 플러스면 되지. 뭘 고민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지? 그랬더니 러더퍼드가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러더퍼드. 보셨어요? 못 봤대. 내가 찾을게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찾았어. 플러스 입자가 어디 있느냐? 한복판에 플러스 입자가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야. 됐나? 그런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 몰라. 옆에 어디 있겠지.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됐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호라는 사람이 내가 찾았다. 와, 전자 어디 있는지 찾았다. 이렇게 된 거야.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핵이 있고 핵에 좀 이따 이야기할게. 그 옆에 전자가 이렇게 기차역에 기차가 출발해서 트랙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트랙이 있어. 이렇게 찾은 거야. 이랬나? 그래서 보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인데 이거 이름을 내가 정해줬거든. 어떻게? 아이고야, 선생님이 그냥 별명사만 부른 것 같은데 전자 껍질, 양파 껍질처럼 전자 껍질, 이게 고유명사야. 이랬나? 고유명사인데 핵심은 이거야. 여기 전자가 안에 있는 애들보다 밖에 있으면 이게 바깥쪽이죠. 위치 에너지처럼 볼 거다. 위치 에너지처럼. 됐나? 그러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갈 때 위치 에너지처럼 볼 거거든. 이거 첫 번째 껍데기부터 1번, 1층, 2층, 이쪽으로 가면 그러지 마라. 핵에 가까운 것부터 할 거다. 핵에 가까운 것부터 n = 1, 번호 1, 1층, 2층 하듯이. 됐나?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갈 거라고. 자, 쟤들의 에너지는 이 m 번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까 쌤 위치 에너지처럼 된다 그랬지?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야 돼. 자, 근데 이 말을 명심해야 돼. 에너지가 제일 크면 0이야. 잘못 들었나? 자, 에너지가 제일 크면 얼마? 0. 그럼 작아지면 마이너스면 되지. 됐지?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어떤 값. 됐나? 태훈아, 밖에 나가서 마스크 다시 주소해라. 그래서 얘들 전자가 있으면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1번 껍데기에는 에너지가 1분의 K, 2번 껍데기는 거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K. 됐나? 그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9분의 K. 이랬나? S. 자, 쌤 질문이다. 1과 4분의 1과 9분의 1 누가 제일 커? 1이 제일 크지. 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반대로 되는 거지. 누가 제일 커? 마이너스 9분의 K가 제일 커. 그래서 핵에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크고 핵에 가까이 있는 건 에너지가 작다. 이해되겠나? S, 이러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원자라는 녀석은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도 있더라. 전자가 있어서 충격적이다. 플러스 알맹이를 찾아냈다. 근데 사실은 그 플러스 알맹이가 어디 있느냐? 원자 핵에 있더라. 그치? 원자 핵에 있었는데 원자 핵은 얘기 안 하고 지금 전자만 이야기했죠? 그치? 아직은 전자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원자 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 일단 원자란 것은 보어가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껍질에 거듭되면서 전자가 존재하더라. 어떻게 있는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말은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에너지 준위. 준하는 위치 에너지. 에너지 준위 정해져 있다. 그리고 무한대에 갔을 때 에너지가 0이다. 제일 큰 값이다. 그 아래쪽에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점점 커졌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값. 가능하겠지? 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있다가 요 얘기 조금 더 하고 일단은 땡미 어떻게 할 거냐? 자, 원자는 한 몇 가지 정도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한 110 몇 가지 지금 현재 과학으로 밝힌 건 120 몇 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은 교과서상으로는 110여 종 또는 중학교 때 118가지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냥 110여 종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됐지? 어쨌든 원자 종류가 꽤나 많다. 시험 문제 원자 종류가 몇 가지일까? 110가지일까? 110. 그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알겠나? 그냥 많구나. 많으면 얘들아 이게 너무나도 중구난방 있으면 그렇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일단 그래. 이분이 계셨어. 멘델레프. 과학자들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걸 싫어해. 같은 것끼리 묶고 다른 것끼리 분류하고 습성이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의 습성을 이해를 해야지 과학 공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같은 거 묶고 다른 거 떼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애들끼리 묶으려고 했어. 맨 처음에 표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 멘델레프야. 됐나? 그런데 이 사람이 몇 개가 잘못됐대. 그 많은 것 중에 한 2개. 이렇게.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누가?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있었어. 이름 뭐라고? 모즐리. 이분을 기억해야 돼. 이분을. 자, 물론 최초라고 이야기하지 맨 처음이라고 한 사람 몇 밖에 없을 거야. 내가 왜 맨 처음에 했느냐? 그래야지 멘델레프를 기억할 것 같아서. 맨 처음에 멘델레프가 했다. 그리고 이 사람 거 모방했다. 모방. 거의 그대로 하면서 한 2군데 따르겠다. 누구라고? 모즐리. 그렇지. 그래서 이분 걸로 우리는 원소 주기율표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는 대문자 옆에 소문자를 쓰거나 대문자 하나만 쓴다. 맞지? 자,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근데 요 위에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요 자리가 양성자. 학년 올라가도 그대로 씁니다. 잘 들어야 한다. 무슨 얘기죠?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는데 사실은 플러스를 띄는 요걸 우리가 양성자랍니다. 영어로 프로톤. 집에 가서 궁금하면 양성자 P 치면 프로톤 뜰 거다. 이랬나? 스펠링 외워두고 양성자 그 옆에 얘들아 플러스끼리 청력이 작용할 건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을까? 안 있으려고 하겠지. 그러면 야야야 참아.
참깨하는 중성자가 있어요. 얘들이 말리는 중재하는 애들인데 뉴트론 이런 게 있는 거라. 엄마 아빠 차에 보면 중립이 있어. 파킹도 아니고 후진도 아니고 이래나 중립 N 중간이다 N. 정원아 뒤에. 네. 잠깐 갔다 오면 돼. 그냥 가. 자, 중성자 N. 그럼 요렇게 핵이 있어. 이거 얼마만 하냐? 완두콩. 축구장만 한 게 원자. 축구장 안에 모래알갱이 흩어진 게 전자. 이랬나?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원자 진짜 축구장만 한데 축구공 아니야. 축구장만 한데 완두콩이 원자 핵인 거야. 진짜 좁은데 플러스 알갱이, 중성자 알갱이 들어가 있다. 그 바깥쪽에 전자가 있었다. 원자 대부분 빈 공간이었다. 됐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옆에 그냥 전자 돌고 있는 걸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얘가 플러스가 2개면 마이너스 전자도 2개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합한 거 요 위에 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물론 질량은 아닌데 질량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무거운 정도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무게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전자는 선생님이 꽂고 있는 실빈 하나하고 똑같다. 그럼 얘는 무게 거의 없음. 아까 쌤 뭐라고 했냐? 완두콩 하나에 모래 알갱이 그랬지. 그 정도니까 질량 무시.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한다. 양성자, 중성자. 질량수. 그러면 봐.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랑 원자의 전자수랑 똑같아요. 지금 이게 화학 원도 선행하는 거다. 집중해야 된다. 쌤 봐야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됐나? 그 다음 이 위에 거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질량수다. 됐지? 예스. 자,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가 달라요.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가 다르고 이 모듈리가 어떻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표를 한 거다. 됐나? 원자 번호. 그러면 원자 번호가 뭐하고 똑같다고? 양성자 수하고 똑같다고. 양성자 수하고 똑같다고. 혹시 너희들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나? yes.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외우고 있는데, 자, 이미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외웠던 거 잠깐만 활용을 해볼게. 자, 누가 있었느냐? 수소가 있었습니다. 수소. 1번. 저 끝에 누구? 헬륨. 2번. 3번 누구?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됐나? 그 다음 누구지? 나트륨, 마그네슘,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런 식으로. 됐나? 그 다음 칼륨, 칼슘까지. 사실은 너희가 여기 썼는 게 이게 어떻게 됐느냐? 모듈리가 이야기하는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더 깎을까? 얘들 이렇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한테 수소, 헬륨 1번, 2번, 3, 4, 5, 6, 7, 8, 9, 10번, 11번, 12번, 13, 14, 15, 16, 17, 18번, 그리고 19번, 20번까지 얘기를 한 거야. 됐나?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20번까지밖에 안 해. 이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오케이, 왜?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번호가 쭉쭉쭉쭉쭉 커졌지, 그지? 보어가 이야기할 때 핵이 있었었고, 핵 옆에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전자 껍질. 다시 뭐라고? 전자 껍질. 됐나? 에너지 준위가 정해진 거. 그래서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냐면, 제일 안에 껍데기 무조건 2개. 제일 안에 껍데기 몇 개? 무조건 2개.
됐나? 그 밖에 두 번째 껍질 몇 개? 8개. 됐지? 자, 그럼 쌤 얘기 들어봐봐. 쌤이, 미안, 쌤이 앞에 뭐 두려고 하니까 책상에 앞에 한 2명만 앉지 마. 또는 뭐 2명만 앉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뒤에는, 그치? 5명씩 이렇게 쭉 했단 말이야. 됐지? 5명씩. 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책상이 2개만 학생들 앉고, 그 다음 줄부터는 8명씩. 8명씩 이렇게. 됐나? 그러면 8명이 되니까 딱 좋다. 혹시 옥트 숫자 8을 의미합니다. 혹시 악토버 10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할 때 끼워 넣을 때 둘이가 세측해서 뒤로 밀린 거야. 그러나 옥트는 원래 숫자 8이래. 문어, 옥토퍼스 얘기하면. 됐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8 전자 규칙. 그래서 제일 안쪽 껍데기에는 1번 전자 하나, 헬륨 2번 전자 2개. 스탠바이든데 3번은 전자가 3개. 3번은 3개인데 안에 껍데기 2개, 밖에 하나. 베릴륨은 4번이니까 안에 껍데기 2개, 그 다음에 또 2개. 붕소 5번. 안에 2개, 밖에 3개. 6번 2개, 4개. 7번 2개, 5개. 8번 2개, 6개. 9번 2개, 7개. 10번 2개, 8개. 8개 안정이지. 그럼 11번 되면 2개, 8개, 어쩔 수 없다. 하나, 네 밖에 나가. 다른 껍데기 하나 더 만들자. 됐나? 그렇게 해서 2, 8, 2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19번은 2, 8, 8, 1인 거야. 되겠나? 그러면 얘는 뭐? 2, 8, 8, 2. 오케이. 그럼 잠깐만. 아르곤은 18번이거든. 그럼 전자가 어떻게? 2, 8, 8. 18번 2, 8, 8.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자, 봐봐. 세로에 있는 얘들. 제일 바깥쪽 껍데기 전자 몇 개야? 하나씩 있어. 아이씨. 8개고 2개만 딱 좋아하는데 이 하나 어떡하지? 버려볼까? 사실 버리면 이거 만족하고 좋겠다. 버리기로 했지. 그럼 내가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지? 근데 전자 버렸어. 그럼 플러스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일가양이온. 됐습니까? 두 번째 줄은 몇 개를? 이 2개가 좀 걸리지? 버리쁘자. 그래서 버리면 어떻게? 이가양이온, 이가양이온 이렇게. 됐습니까? 알루미늄 몇 번? 13번. 13번. 그럼 몇 개? 2, 8, 3이겠지. 3개 버리쁘지 뭐. 야, 누가 내한테 5개 주겠냐? 못 얻을 것 같은 거. 그래서 3개 버리뻐. 이렇게. 됐지? 그럼 잠깐만 거꾸로. 제일 밖에 얘들은 퍼펙트해. 내가 모자란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럼 얘들은 더 이상 반응을 해 안 해? 남한테 야, 나 하나 줄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얘는 거의 반응이 없어.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됐나? 이따 중요할 거다. 그 다음 얘들 너 안 적혔네? 2, 8, 7. 자, 그럼 얘를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7개인 얘들은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제발 하나만 줘. 이러고 돌아다니거든. 제발 하나만 해서 하나 얻었대. 야, 내한테 마이너스 하나 많대 하고 자랑하겠지. 몇가 음이온? 1가 음이온. 1가 음이온.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럼 그 앞에 애들은 6개잖아. 나 2개만 하고 얻었을 거잖아. 됐지? 그럼 잠깐만. 누가 성질이 비슷해? 세로줄이야, 가로줄이야? 세로줄이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 거야. 됐지? 그래서 모듈리가 어떻게 했냐면, 모듈리가, 야, 이렇게 하자. 쭈루룩 해서, 여기가 자리가 좀 모자라네. 제목도 지웠다, 그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족이라고 적은 거야. 족. 그럼 여기 숫자가 1. 뭐라 해야 되게? 1족.
됐습니까? 요게 성질이 비슷해. 일족,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오죽했으면 이렇게 가르치겠노. 세족대왕이라고. 훌륭하신 세종대왕을 세로가 족을 의미할 거고 얘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거다.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 완벽하게. 됐나?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됐는데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그럼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 혹시 잘못 읽으면 원자가 전자 이게 아니다. 이게 고유명사다. 원자과 전자. 원자 제일 가에 있는 전자. 얘 있지 지금 네모에 있는 거. 얘가 원자과 전자인 거야. 말됐습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나도 하나만 읽을 거야. 일가양연되기 쉽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선생님이 영어로 하면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 가로는 뭐예요? 가로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잡을까? 주기. 그래서 여기 1 주기, 2 주기 이런 식으로 붙일 거란 거지. 그럼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주기율표에 쫙 봤을 때 7주기까지 있어. 행운의 7, 7까지. 근데 이거는 행운의 7 이런데 가로축은 욕 나오네. 18까지 있다. 18족까지. 18족까지. 그래서 1족, 2족, 여기 3족부터 해서 12족까지. 몇 개지 얘들아? 3족에서 12족? 10개가? 10개는 생략입니다. 왜? 이 이후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안 하고. 우리는 다시 13족부터 13, 14, 15, 16, 17, 18족까지 배울 거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얘는 1족, 2족 건너뛰고 13족, 14족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쌤 얘기를 들어야 된다. 채윤아, 그건 집에 가서 봐도 돼. 13족이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게? 3개입니다. 13족이다. 원자과 전자 몇 개다? 13 아니다. 3이다. 원자과 전자가 3개다. 몇 족이다? 13족이다. 3족 아니다. 이해되겠지? 오케이. 왜냐? 우린 여기는 안 할 거거든.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기에는 좀 그렇고. 안 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자, 요만큼을 할 건데, 그래,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 전자수가 점점점 늘어날 건데, 제일 안에 건 2개까지만. 두 번째 줄 8개까지만. 세 번째 줄부터는 더 많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8개가 제일 좋더라. 무슨 규칙? 옥택 규칙, 8전자 규칙. 그치?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날 거고, 전자 껍질 수가 주기가 될 거고.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원자과 전자가 족번호가 뒷자리하고 일치할 거다. 됐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어디? 세로줄에 있어야 할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게 쌤 주기율표라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맞지? 맞는데 주기율표는 사실 이렇게 나눠. 금속과 비금속. 다시 뭐라고? 금속과 비금속. 모든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를 약 110여 종인데 얘를 과학자들은 나누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딱 나눠보니까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금속이 많게 비금속이 많게? 금속이 많게 비금속이 많게? 이거야. 이거 봐. 만약 남학교에 갔어. 남자 고등학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많겠는데 여자 화장실이 많겠나? 남학교에 가면. 당연히 남자 화장실 많겠지? 왜? 여자쌤들 몇 분 빼놓고는 별로 없을 거니까. 맞지? 층층마다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자, 봐. 그러니까 B 아닐 D. 금속을 많이 찾았어. 어머나, 금속 아닌 것도 있네. 이렇게 된 거라고. 됐어? 그럼 금속이 많다, 비금속이 많다. 금속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보면 1등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가름 될 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네모나게 생겼다. 우리 보통 여기를 생략하고 볼 거다. 근데 전체 주기율표 중에서 누가 이야기했다고 이거? 이 주기율표? 모들리. 무슨 순서다? 원자 번호 순서다. 다시 뭐라고? 원자 번호 순서다. 누가 이야기했다? 모들리가 이야기했다. 가로가 뭐라고? 주기. 세로가 뭐라고? 족. 맞지? 가로가 뭐? 주기. 전자 껍질. 세로가 뭐? 족. 뭐로? 원자과 전자. 다시 뭐? 원자과 전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속은 이만큼이에요. 왼쪽하고 중앙에 있는 애들 금속입니다. 그럼 금속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비주류, 비금속이다. 얘가 중요하다. 비금속이다. 됐습니까? 저거 누군데? 수소. 수소는 저쪽에 다 금속인데 지원자처가 있다. 사실은 쓸 데가 없어서. 딴 데 쓸 데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쓰기로 했다. 방 한 칸 빌려서 들어갔다. 이해됐지? 그래서 수소가 비금속이고 이쪽에 있는 비금속이 있다. 비금속 한번 채워보면 한 110여 종에도 거의 120이거든? 지금 과학자를 찾은 건 124번까지 있단 말이야. 한 20개 돼. 22개 이렇게. 진짜 적지 그지? 어허 심각했다. 풍년을 봤지? 괜찮기를 바란다. 자, 두 번째 원소 금속과 비금속 있지? 그럼 잠깐만 혹시 금속이 뭐고 비금속이 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적고 싶어. 아, 대부분 금속이고 비금속이 있으니까 금속을 정확하게 외우면 비금속은 잡히겠지. 됐지? 그럼 금속 너희들 영어로 뭐라 하지? 금속 이런 식으로 무슨 식의? 메탈 그치? 그 금속을 메탈 할 거니까 보통 M으로 잘 씁니다. M. 근데 금속은 양이온 잘 될까? 음이온 잘 될까? 양이온 잘 돼요. 양이온 잘 우리 산화환원 할 때도 이야기했지. 금속, 양이온. 입으로 외워라 했잖아. 금속, 양이온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금속은 자유전자. 왜 자유전자예요? 그래 우리 잘 알고 있는 구리 이런 거 봐도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 있고 전자가 뭘 몰라 나 돌아다닐래 갑갑해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안에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돼 있어요.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가 돌아다니면 전류 흐른다 그랬지. 우리 산염기 할 때도 용액 속이건 금속이건 플러스나 마이너스 뜨는 입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 됐나? 금속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자유전자가 움직이니까 열, 전도성이 크다. 전기, 전도성도 클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자가 가면서 전류 흐를 건데 내가 가는 길에 열도 갖다 줄게? 해서 얼른 열도 빨리 전도한다고. 말 되겠나? 금속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크다. 그리고 뭐를 지니느냐? 광택을 지녀요. 광택. 여기 이 부분은 일부러 광을 없앤 겁니다. 알루미늄은. 그럼 쌤 금속 여러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가 아니다. 색깔 똑같지? 금속은 다 똑같아요. 그냥 색깔이. 구리하고 금 빼놓고. 모든 금속은 종류가 달라도 색깔이 똑같을 거다. 그러나 은백색이다. 그 광택 지닐 거다. 됐지? 근데 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냐? 고체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다. 예외가 딱 하나 있다. 과학의 매력이다. 과학은 웬만하면 예외가 하나씩 있어. 걔는 꼭 외워야 돼. 누구냐? 은 말고 누구? 수은. 요거만 액체입니다. 이따가 책에 쭉 한번 볼 건데 주기율표에서 빨간 글씨로 얘만 돼 있단 말이야. 됐나? 요거 액체 상태이다. 수은. 중금속으로 하는 거 알지? 옛날에 우리 중3 때 했는데. 토르첼리. 수은기압계. 액체. 그치? 그거 있었었다. 그럼 금속은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 힘 주면 부서지게 안 부서지게? 쿵쾅쿵쾅 줘도 안 부서져요. 안 부서지고 힘 주면 어떻게 되느냐? 펴져요.
또는 뽑혀요. 지금 뽑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수 가닥처럼 쭉. 됐나? 국수 가닥처럼 쭉 되는 게 뽑힘. 지금 칠판 뒤에 쫙 철판이 있거든. 펴짐. 그러면 펴짐 얘가 전성. 뽑힘 얘가 연성. 자, 요렇게 이야기하면 기억을 하려나? 전선 안에는 쭉 국수 가닥처럼 있어야 되지. 맞지? 이 전선 안에 그치 굴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럼 국수 가닥처럼 길게 돼야지. 지금 약간 느른느른한데 구리는 부드러워. 그래서 구리로 자동차 만들 수 있게 없게? 뭐 만들면 되지 뭐 그날 한번 타고 부사지면 되지. 철처럼 단단한 것만 만들 수 있다. 됐지? 구리는 흔들흔들. 그러면 구리 전선처럼 되는 게 연성이다. 전선처럼 되는 게 전성이 아니다. 연성이다.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전성, 전성, 전선 다른 거대. 됐습니까? 그럼 힘은 줬을 때 양이온이 잘 되고 자유전자로 튀어나갔고 자유전자가 내가 가는 김에 열도 전기도 전달할게. 그리고 내가 가는 김에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 상온에서 고체다. 힘 주면 부서지지 않아. 됐나? 그러면 선생님 비금속은요 살짝이 하지 뭐. 저런 거 없어요. 열전도성 없어요. 전기전도성 없어요. 잠깐만. 예외가 있다. 예외. 혹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더라? 이런 걸 뭐라 하지? 전기회로도. 맞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샤프심을 하나 두고 샤프심 딱 두고 스위치를 딱 닫았어. 전구에 불 켜지게 안 켜지게? 켜져요. 지금 샤프심 뭐예요? 샤프심? 엄마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이거 손가락에 있는 샤프심이나 똑같은 거다. 뭐? 탄소. 탄소. 엄마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 탄소입니다. 이 손가락에 있는 샤프심. 탄소입니다. 하지만 성질은 좀 다를 거다. 나중에 배우자. 그러면 잠깐만. 탄소가 금속이겠나 아니겠나? 금속이면 너가 연필. 또 샤프심 부사졌다 이렇게 되겠나? 맞지? 누구 샤프심 글씨 쓰다 보면 또 부서졌네. 또 부서졌네 하잖아. 금속일까 아닐까? 아니야. 금속 아니야. 탄소 비금속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탄소가 전류가 흘러요.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게. 다음 단어에 나오니까. 이랬지? 특이한 구조가 하나가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전류 안 흘러요. 다이아몬드 안 흐르는데 연필심, 걔만 전류가 흐르더라. 예외가 있다. 됐나? 전기 안 흐르고 열 안 흐르고 광택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상온에서는요. 상온에서 실온에서 같은 말로 보면 돼. 상온에서 높은 온도 아니다. 높은 온도 고온.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 상온 또는 실온. 실내 온도. 됐지? 이때 기체거나 고체요. 지금 기체 뭐요? 산소. 공기 중에 있는 거 질소 이런 거 다 기체잖아. 맞지 그지?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예요. 예외로 하나가 있어요.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얘 이름은 브로민.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다. 그 다음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힘 주면 안 부서지는 건 금속이었다. 이랬나? yes. 잠시 후에 역시 47쪽에 책을 한번 봐봐. 주기율표가 보여. 맞지? 근데 주기율표가 보이는데 정말 노랗게 보이는 부분 보이나? 뭐라 돼 있어? 금속이래. 진한 초록색 뭐래? 비금속이래. 좀 약간 진한 초록색은 중금속.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거나 중간 성질 되는 거 이런 거. 왜 반도체 이런 거 들어봤지? 반도체 뭐? 저마늄, 규소 이런 거. 색깔이
맞나? 저마뇽, 규소 이런 거 반도체. 약간 금속도 같고 비금속도 같고 이런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글씨에 안에 적힌 게 까만색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빨간색이 누구라고? 액체. 누가 보여? 딱 뜨지? 수은하고 브로민하고. 이해됐습니까? S. 그래서 수은이 중간쯤에 하나 있고 브로민 하나 있다. 자, 이제 봅니다. 이제 그 뒷페이지 얘기를 할 건데, 그 뒷페이지 얘기할 건데, 자, 선생님 얘를 이렇게 얘기할게. 아까 제목이 뭐였지? 원소의 주기성이야. 원소 주기성이 뭐냐면, 싹 지워버렸는데, 혹시 이제 주기율표에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얘들을 뭐라 하는지 아나? 일족 원소. 선생님 왜 기분 나쁘고 수소는 빼요? 맞지? 수소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수소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인 거야.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수소가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거 참 좋나? 우리 집에 그냥 있어. 이래가지고 저거 집 아닌데 거기 있는 거라. 그치? 해보니까 성질이 좀 달라. 금속이면 상온에서 고쳐야 되잖아. 수소는 기체거든. 좀 다른데 어쩔 수 없이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없나? 여기 있어라 했는데,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뭐냐? 1족은 수소 포함해야 돼. 1족 빼기 수소입니다. 이렇게나 1족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건 알칼리 금속이다. 근데 아마 궁금할 걸, 지금 알칼리가 뭐예요? 알칼리는 너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똑같진 않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염기성. 어른들은 알칼리수, 산성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알칼리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냥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항상 산성 염기성은 물에 녹여서 확인할 거거든. 물에 녹였을 때 얘가 염기성이 되더라. 이름하고 똑같은 뭔가 딱 떨어진 게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알칼리 금속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를 할 거고 할로젠 원소를 할 거고. 일단 알칼리 금속부터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 알칼리 금속은 리튬을 몇 번? 3번. 그 줄에 8개 있었지? 그럼 나트륨 몇 번? 11번. 그 다음에 8줄 있었지? 몇 개? 19번. 이렇게 있었는 거야.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얘가 리튬이 몇 주기? 껍질 2개? 2주기. 얘는 껍질 3개? 얘는 껍질 4개. 4주기. 그러면 얘를 공통적으로 어떤지 알아? 21, 281, 아싸, 알겠다. 2881. 원자과 전자가 똑같네요. 그러면, 귀찮은데 하나 버릴까? yes. 그래서 하나 버리고, M,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걸 선호.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일가 양이온이 잘 된다. 하나만 잃으면 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솔로 싫어. 나는 무조건 커플이어야 돼. 아니면 심지어 어디 갈 때 엄마라도 끼고 가든지, 아빠라도 끼고 가든지, 내 동생이나 형아나 누구라도 어디 같이 가야지. 내 혼자 가는 거 정말 싫어. 이게 반응성이 크다다. 됐나? yes. 그러면 반응성이 진짜 크다. 근데 내가 반응성이 크려면 남한테 뭘 주거나 받거나 해야지. 같이 옆에서 뭘 하지. 됐지, 그지? 그래서, 전자 잘 읽고, 양이온 잘 되면서 반응성 크다. 근데 쌤 정말 궁금한 게, 누가 반응성이 더 클까? 누가 양이온이 더 잘 될까?를 찾아야 돼. 3개 중에서. 어떻게 찾냐면, 그래서 잠깐만, 양이온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뺏어오는 거야? 줘버리는 거야. 주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만 안 돼가 플러스만 안 타지. 이동한 건 전자거든.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 같았는데, 마이너스 줘버리니까 야 플러스 많대 이거잖아. 이해됐어? 자, 전자 잃을 거다 얻을 거다? 잃을 거다. 그럼 봐봐. 누가 전자를 잡고 있겠노? 핵이 플러스니까 잡고 있을 거야. 그럼 잠깐만 전자가 여기 있어. 잃어버리겠나? 꼭 잡고 있을 건데. 좀 멀다. 좀 잡기 힘드네. 진짜 멀다. 놓치겠다.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양이온 잘 될까? 리튬, 나트륨, 칼륨. 칼륨입니다. 꼭 기억하기. 됐지? 이따 외우는 방법은 따로 이야기할게.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커?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그래. 그래서 얘가 전자를 잃어서 될 건데 읽기 쉽다. 반지름이 커서 멀어서. 이랬지? 그러면 지금 얘들이요. 자, 혹시 쌤은 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 얘거든. 얘거든. 왜 좋아하는지 아나? 이걸 한국말로 조금 뭐? 나. 암기하기 딱 좋아서. 야, 쌤, 나는 뭐 좋아할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해봐. 누구? 산소, 그치, 괜찮은 것 같다. 산소 또. 사람이거든. 쌤, 쪼르륵 뭘 부어놨어? 물.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 물.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산소하고 물하고. 그거 딱 맞아서 나 얘 너무 사랑해. 나 산소하고 물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암기 방법이었다, 쌤의. 일단 일가양이온 잘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이 일가양이온 잘 된다. 그러면 오케이. 저 나트륨하고 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화학 반응이거든. 화학 반응 원래 있던 커플 깨지고 새로운 커플 탄생인 거야. 이랬나? 그럼 일단 있던 커플. 야들 커플이네. 잠깐 우리 중화 반응할 때 물은 누구 더하기 누구?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잠깐만 너가 다시 헤어져 봐봐. 너 커플 마음에 안 들어? 내하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해야지. 나트륨 뭐 되게 좋아해? 양이온. 그럼 지가 양이온 되면 누구 데리고 오려고 할까? 음이온. 야, 니 내하고 커플 되자.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누가 될까? NaOH. 빙고! 외울 게 아니다, 그지? NaOH. 그럼 누가 나 쫓겨났어? 수소가. 수소가. 맞지? 근데 너 이렇게 된 거 본 적이 없어. 수소기체 뭐? H야, H2야. H2야. 수소기체 H2야. 에헤이, 근데 큰일 났다. 항상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대로 같으면 개수가 안 맞아. 이렇게 딱 되면 개수 딱 맞지? 근데 수소가 H2 돼야 될 거야. 어쩔 수 없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얘는 틀렸어요. 왜? 개수는 항상 정수비 돼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이 H가 수소 하나. 됐나? 하지만 요대로 적으면 안 되니까 ENA, EH2O, ENaOH, H2 발생. 됐나? 용액은 무슨 성? 이게 있잖아. 나트륨, 리튬, 칼륨은 희한하대. 밀도가 되게 작아요. 치즈케이크 같아. 치즈케이크 같아. 말랑말랑해. 상상이 안 되지, 그지? 상상이 안 되는데 밀도가 되게 작거든. 되게 작은데 얘를 갖다가 물에 넣으면 대박. 물보다 밀도가 더 작아요. 한 0.5 얼마네. 리튬 같은 경우는. 잠깐만. 염기성은 페놀프탈레인 만나면 무슨 색깔? 붉은 색깔. 그래서 물 놔두고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려 놓고 리튬을 갖다가 여기 딱 떨어뜨려 놨잖아. 그러면 갑자기 얘가 빨갛게 변해. OH-가 생기면서. 됐나? 그리고 뽀로로로로로 올라가는 기체가 있어?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성냥 갖다 대면 퍽거릴 거야. 조연성이게 가연성이게? 내가 탈게. 내가 폭탄. 가연성. 산소가 보도. 조연성. 됐나? 얘가 무슨 성? 가연성. 성냥 갖다 대면 퍽거립니다. 모 고등학교 그 천장 태웠다. 그때 이후로 애들한테 안 주더라. 왜냐? 내 같은 애가 있었는 거야. 얘들아, 제발 좀 조그만하게 넣어. 좁쌀만하게 넣겠던데. 되게 아끼네. 이래 크게 해서 넣는 거야. 수소기체 엄청. 근데 확인하는데 성냥 갖다 대면 퍽. 됐나? 그때 이후로 잘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 실험을 안 시킨다. 내 같은 애 때문에 되게 쪼잔하네. 아끼면서. 갈까봐. 이랬나? 그래서 일단 물하고 반응하니까 염기성 됐다. 수소기체 발생했다. 이거 근원 뭐? 맞다. 나갔다. 물과 산소. 물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양이온이니까 OH 마이너스 뺏어오고 NaOH. H 발생.
개수 맞출 때 H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H였으면 좋겠는데 H라고 할 수가 없지. H2 돼야 되니까 2분의 1 H2. 됐나? 이미지 쫙 잡혔지? 헷갈려면 안 돼. 얘는 달달달 열 정도로 돼야 돼. 그러면 요거 했고 수소기체 발생했고 염기성이라서 지시약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 염기성이라서 알칼리 금속이고 물에도 잘 녹고 물에도 밀도 작아서 뜨고 지금 근데 뭐로 잘라 넣어요? 나무칼로 잘려요. 밀도도 작고 상당히 무르다. 치즈케이크 같다 그랬다 그랬지? 너희들 그래서 종이 자르는 칼 있지? 그거로 잘려요. 케이크 자르는 칼로 잘려요. 이랬나? 자, 두 번째. 나갔다 했는데 물 말고 또 뭐 좋아해? 산소. Na. 그래, 실험하려고 잠깐 빼놨더니 아예 지가 산소가 만난 거야. 누가 될게? Na, thank you, 2O. 이유는 Na 플러스 O, E 마이너스. 전화랑 다르지? 크로스. 됐습니까? 그러면 산화나트륨 Na2O가 되겠지. 대박. 그런데 이 녀석이 검은색이야. 원래는 뭐? 은백색. 원래는 쌤 시계처럼 은백색. 그런데 공기 중에 잠깐 놔뒀더니 이렇게 바뀐 거야. 일단 개수부터 먼저 만들고 얘기할게. 산소가 줄어들면 되려나? 안 되지. 일단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산소가 줄었지. 두 개 맞추고. 그럼 반응 후에 Na 몇 개? 4개. 방전에도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네. 학교에서 서술을 낸 적 있냐고? 있지. 그래서 은백색이었다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그런데 쟤하고 얘하고 성질이 같을까 다를까? 아예 다르겠죠. 그럼 실험하려면 나트륨 필요하면 이거 쓰면 안 되지? 큰일 났다. 얘는 그러면 물하고 산소가 만나면 안 되겠네. 야, 물, 산소 안 만나게 해야지 나트륨 있는 거야. 아마 나트륨 금속을 그냥 본 사람 없을걸? 주변에. 어디나 있는데 NaCl 이런 거로나 있는 거지. 안에. 왜 못 봤느냐? 얘들하고 반응하니까 다 넣어놔야 돼. 어디 속에 넣느냐? 야, 물 만나지 말고 산소 만나지 마.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석유. 물과 기름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두 가지로 나눠요. 물과 기름. 지용성, 수용성. 이랬나? 그래서 물하고 못 만나게 하려면 기름하고 만나야 돼. 그래서 석유 또는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둔다. 됐습니까? 그럼 알칼리 금속, 일단 다시 얘기할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은 일단 상당히 물러요. 밀도도 작아요. 은백색 광택은 다 있어요. 얘 물에 넣으면 뜨니까 반응을 썰고 오니까 염기가 생기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 공기 중에 딱 놔두니까 산화나트륨 같이 얘들 되면서 까맣게 되더라. 이러면 안 되겠는데 보관을 어디다 할까? 반응성이 너무 크니까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하자. 그치? 일가 양이온 잘 되는 얘들. 듣나? 그래서 일가 양이온 잘 되니까 물하고도 잘 만나고 산소하고도 잘 만나고 17쪽하고도 잘 만나고. 됐지? yes.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 1쪽 애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17쪽 할로젠 호출. 17쪽 할로젠. 그럼 할로젠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어떤 애들이 다 할로젠 금속 해놨는 거야. 쌤 귀찮아서 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요. 할로젠은 17쪽이니까 비금속이야. 보통은 할로젠 원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색이 그냥 할로젠 돼 있거든. 할로젠 원소 이렇게 하면 돼.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냐면 17쪽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 7개. 누가 있냐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될 거야. 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플로린은 9번. 2주기일 거. 그 다음 쫙 해서 8개. 됐나? 그럼 몇 번? 17번. 그 다음부터 18, 19, 20하고 20하고는 쫙 있어야 되지. 18개인 거야. 상상이 되나? 그러니까 얘가 18개 돼서 35번. 그 밑에도 18개거든? 몇 번? 18개 돼서 53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아까 쌤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지.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 8개 있는 걸 동서남북으로 2개씩 있는 걸 딱 좋아해.
됐나? 그런데 얘들은 그러면 할로젠 원소는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는 거야. 아, 아깝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할로젠 보통 X라고 합니다. 얘는 전자 하나 얻기를 되게 좋아해. 얻은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아하, 1가 음이온되기를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됐습니까? 좀 얘가 음이온되면 그치, 양이온이 필요하지. 양이온이 필요하지. 누구랑 결합하냐? 1쪽이 좋잖아. 1쪽 전자 하나 잃으면 내가 하나 얻고. 야, 1쪽. 야, 수소 이리 와봐. HF, HCl, HBr, HI. 하지만 너희가 얘 알지 않아? 산성 염기성. 산성, 염산. 맞지, 그지? 그래. 산을 형성하는구나. 1쪽 만만해는 Na 이런 거 있잖아. NaCl 이런 거. 1쪽하고 결합하는 거 되게 좋아요. 됐지? 근데 쌤 궁금한 게 이거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클까? 이거 중에서 반응성이 큰 거. 여기는 반응성이 큰 거. 반응성 무조건 어떻게? 나 이온 될래. 나 이온 될래. 근데 이럴까 얻을까? 얻어야지. 핵에서 가까운 거. 얻기 쉬운 거야. 플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큰 거야. 플로린이. 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울 뻔했어. 내가 어제 분명히 공부했거든. 양이온젤 내는 게 반응성 크다고. 반지름 큰 게 반지름 반응성 훨씬 더 크다고. 근데 오늘 또 배웠는데 반지름 작은 게 반응성이 크대. 진짜 반 울었어. 어제까지 내가 공부한 거 뭐지? 이렇게. 얘는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가 달라. 뺏을 거고 잃을 거니까. 이해됐나? 그 쌤은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다. 자, 주기율표 네모나타 반으로 잘라. 난 오른손이거든. 맞다 틀렸다 틀렸다 하듯이. 근데 난 원래 공부할 때 2가지는 공부 안 해. 왜냐? 용량이 딸려서. 뭐냐? 큰 거만 해. 큰 거만 해. 원래도 큰 거만 좋아해. 작은 거 이런 거 시시한 거 안 해. 그래서 이쪽이 반응성 크고 제가 반응성 크구나. 할로젠 이쪽. 금속 저쪽. 됐습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반지름이 클까 작을까 다 열심히 당길까 이거 아니야. 마지막에 공부해놓고 딱 외워야지. 됐나? 그래서 나는 딱 잘라서 이쪽이 반응성이 크다. 저쪽이 반응성이 크다. 이걸 외웠다고. 됐나?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할로젠 원소는 사실은 독스간 게 있어. 산성이 될 거야. 수소랑 결합해서. 그럼 알칼리 금속하고 차이점 이해됐지?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으니까 염기성 잘 된다. 얘는 수소랑 결합하고 물에 풍덩 산성 잘 된다. 됐지? 그럼 1가 음이온 잘 된다. 그런데 독특한 거 뭐냐? 나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은데 7개밖에 없단 말이야. 잠깐만. 야, 너 와봐. 니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잠깐만. 그러면 니도 내 거 좀 쓰고 나도 니 거 좀 쓰면 안 될까? 야, 잠깐만. 우리 쉐어하자. 같이 쓰자. 같이 써서 니도 요것도 니 거인 척 써? 나도 니 거, 내 거인 척 쓸게.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합니다.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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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원자, 분자. 저 X자리에 플로린이 들어가면 F2. X자리에 Cl이 들어가면 Cl2. 그래서 염소기체 Cl2였는 거야. Br2, I2. 그나?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누가 더 무거울까? 왜 번호가 크면 양성자수가 많지? 양성자수가 많으면 중성자도 많지? 무거우면 기체가 되기 쉽겠나? 고체가 되기 쉽겠나? 무거우면 고체가 되기 쉽겠지. 그래, 액, 고. 그럼 브로민 액체인 거 딱 맞나 안 맞나? 딱 맞는 거라 기기액고. 근데 독특한 색깔이 있다. 독특한 색깔. 담황, 황록, 젓갈, 흑자. 담황 느낌 뭐지? 되게 연한 노란색. 연한 열불 담. 왜? 농담이야, 농담하지?
농, 짙을농, 담, 엷을담. 진하다, 연하다 해서 농담이야. 근데 농담은 아니라 원래 뼈 있는 말이잖아. 맞지? 담황. 되게 연한 노란색. 황록은 노란색인데 녹색이다. 연두색 정도. 나 젓갈, 갈색. 갈색이 원래 좀 뻘겋잖아. 젓갈, 흑차, 자색, 자주색, 검어태, 보라색인 거야. 너 책에 한번 봐봐. 책에 왼쪽에 그림 하나 있어. 48쪽이가? 그 병 있지? 그럼 병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네? 누가 빠졌어? 플로린 없지? 왜 없는지 아나? 너무 연해서 잘 안 보여, 사진 찍어 놓으면. 이해되겠나? 거기 연두색, 황록색처럼 보이게 이거. 자, 혹시 얘라 수돗물, 염소, 소독 기억나? 얘들 다 독성 있어요. 얘들 다 독성 있어요. 이르나. 그래서 어디 쓰느냐? 플로린 치약했습니다. 치약 먹으면 안 돼. 삼키면 안 돼. 독성 있어. 그럼 독성 있는 거 우리 보고 하라고요? 세균은 죽여야지. 세균은 죽여야지. 됐나? 염소. 염소 소독. 수돗물에 염소 소독. 물에 있는 세균은 죽여야지. 됐나? 너가 죽일 정도가 아니고 세균 죽일 정도. 염소 소독. 그 다음, 자, 혹시 수술할 때 아요딘, 여기, 그때 우리 아빠 눈 수술하는데, 눈 이렇게 팬더처럼 발랐는데, 아빠는 못 봤으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눈에 누렇게 발라가지고, 나는 지금 비주얼 보고 웃겨 죽겠는데, 우리 아빠는 자, 수술할 때 아무 일 없을 거다 하고, 혼자 내 걱정하고 계신 거야. 난 진짜 생긴 모습으로 지금 빵 터지겠는데, 알지? 여 모자 쓰고, 가운 입고, 눈에 누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있더라. 아무 일 없을기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있는 데 있잖아. 웃어야 되는 방법인데. 웃지 못하겠고. 자, 소독약. 수술하기 전에 누렇게 바르는 거. 아이오딘. 독성 있다? 그 세균들 다 죽이고 오픈할 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그나 그럼 할로젠. 오케이. 할로젠 대충. 자, 어떻게? 일가 음이온 잘 돼. 그러니까 일가 양이온 잘 되는 수소. 또는 일가 양이온 잘 되는 나트륨. 이렇게 알칼리 금속하고 결합 잘해. 그리고 지 혼자 있을 때는 비활성기체처럼 돼야지. 나 7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얻고 싶었는데 옆에 똑같은 애하고 결합하니까 되는 거라. 이 원자 분자. 됐지?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기기했고 상태가 있고 독특한 색깔이 있더라. 이랬지? 그럼 우리는 일단 알칼리 금속 할로젠 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그래. 1분 컷 하자. 1분 컷. 누구 할 거냐?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얘가 이름 뭐냐? 비활성 기체. 지금 얘가 뭡니까? 18조. 우리 같이 스키장 갈까? 아니, 난 내 스키장에 내 혼자 놀게. 우리 같이 골프 칠까? 내 골프장에 그냥 놀게. 뭐 이런 애가 다 있노? 헬륨, 네온, 아르곤. 부족함도 넘치는 것도 없는 거야. 따나 주고 싶은 것도 없고, 따냐한테 받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럼 따냐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나 그냥 있을래. 나 2개 있고, 나 2개 8개, 나 2개 8개 8개 완벽해. 딴 애들 필요 없어. 반응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걸? 얘는 8개인데. 지금 얘 껍데기 2개인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얘 껍데기 2개 있으면 원래 저 앞에 2족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쌤 옛날에 이게 충격이었어. 얘가 왜 여기 있냐고. 노래 부를 뻔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맞지? 아니 왜 얘가 여기 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0. 지금 그게 뭔 말이죠? 아까 쌤 이거 명사라 그랬지. 원자가 전자를 가는 거 아니라 그랬다. 원자과 전자. 이 명사인데 원자가에 있는 전자. 몇 개라고? 0개. 아니 엄연히 가에 8개고 2개인데 얘 때문에 8개를 할 수 없잖아. 그렇다 2개라고 할 수 없잖아. 근데 비슷한 애를 세로에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베릴륨 위에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름을 좀 바꿀게. 최외곽 껍질에 전자 중에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애들. 남 주거나 받거나 해서 관여하는 애들만 얘기할게.
됐나? 아, 우린 과제 안 해요. 빵!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 빵! 2개, 8개 하면 큰일 나. 그랬지? 그래서 주기율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애가 둘이 있어. 수소, 헬륨. 수소, 비금속. 거의 뭐 1등급 결정하는 문제다. 수소, 비금속. 그 다음에 헬륨, 원자과 전자, 빵. 18종 원자과 전자가 화학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빵. 8개 아니다. 18종이지만 마지막 비활성 기체는 1 원자 분자입니다. 1 원자 분자. 하나의 원자가 분자다. 그럼 분자가 성질 결정하는 거죠. 커플 안 되니까. 내 혼자 끝!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다. 1원자 분자. 되겠나? 예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